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나이키 BRSB를 리뷰하려고 했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폭설이 오기도 했고 다행히 서울에는 눈이 쌓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살짝이라도 얼어있는 길에선 스케이트 보드화가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원래 이번 주에 좀 신었어야 되는데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의 테스트 완료는 다음 주에나 될 것 같고요. 한 주 미루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갑자기 이제 언박싱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오늘 소개할 신발은 아디다스 NMD S1입니다. 휴먼 레이스라고 적혀져 있는 이런 상자가 들어있고요. 사이즈는 제 정 사이즈에서 반 업을 해서 265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이게 퍼렐 윌리엄스가 콜라보한 그런 신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제가 신발에 관심이 있으면 신발들을 스타벅스나 크림 같은 곳에 입찰을 좀 걸어두는 편입니다. 정가 이상으로 리셀을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고요. 금액을 낮게 걸어놓고 그냥 시세를 보다가 리뷰할 신발이 없다 싶으면 이제 그 신발을 입찰을 받아서 구매를 하는 거죠. 이 신발은 제가 10만원에 입찰을 걸었는데 덜컥 낙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떨결에 이 신발을 언박싱을 하게 됐고요. 이 신발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려면 이 신발의 이전 모델인 아디다스 NMD R1이라는 신발에 관해 좀 얘기해야 됩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그게 이제 버전 3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부스트 폼이 들어간 양산형 스니커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그 신발에 조거 팬츠나 카고 바지 이런 거 많이 신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진짜 유명했습니다. 그 신발의 후속 모델이라서 궁금하기도 했고요. NMD S1이라는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구매를 되게 망설였었어요.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이 미드솔 위에 니트 가피가 올라갔다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니트 질감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소재인데 과연 이 두꺼운 미드솔을 버텨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것도 구매를 좀 망설였었는데 이 신발은 퍼렐 윌리엄스하고 콜라보한 제품이라서 스펙이 조금 더 다릅니다. 그리고 가피의 견고함이 조금 더 두드러져 보여서 이 신발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신발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R1이 무난하고 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한번 구해서 신어보실 수 있으면 NMD R1 찾아서 신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상용으로 진짜 무난하고 편한 신발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신발의 스펙을 관해 좀 설명드리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이즈는 제가 265 제 사이즈에서 반업을 했는데 무게를 재보니까 518g이 나갑니다. 웬만한 러닝화 2배의 무게인 거죠. 그래서 좀 떨고 있습니다. 제가 신발을 많이 신고 다녀봤지만 500g 넘어가는 신발 최근에 신어본 건 되게 오래전이라서 이걸 신고 좀 걸을 수 있을지 고민이 일단 좀 되고요. 사실 겨울에 신기 좋아 보여서 구매를 일단 하기는 했는데 보온성은 좋아 보이는데요. 어떨지 한번 신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 정도는 아니고요. 기대는 한 10% 정도, 걱정이 한 90% 정도 되는 신발입니다. 언박싱 때 보통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이 신발은 매일 13에서 한 15km를 걷는 사람 입장에서 잘 걸을 수 있을까? 일단 그게 제일 먼저 걸리고 있기는 합니다. 부위별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신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솔은 제가 이제 NMD R1에 관해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중간에 평평하고 사다리꼴 모양의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신발 바닥면에서 이런 패턴들이 들어있는 건 R1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트레포일 로고들이 3중으로 이렇게 마치 닭발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하고 보시면서도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두껍게 넣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으실 텐데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천공이 좀 뚫려 있는 공간들이 보이실 텐데 이 안에 이제 부스트 폼이 들어 있습니다. 울트라 부스트 폼이 들어 있는데 이 바깥에 이렇게 그릇 형태로 부스트 폼이 담겨져 있는 거라서 아마도 부스트 폼의 찌그러짐이나 이런 건 조금 더 보완해주는 기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NMD R1 때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부스트 폼이 통째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장시간 신을 경우 부스트 폼의 지구력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신발은 그런 면에서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울트라 부스트 신발 중에서도 울트라 부스트 웹이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부스트 폼이 압력에서 버티지 못하는 측면의 부분들을 보강해줘서 고무 케이지 안에 부스트 폼을 넣는 형태인데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또 하나 있는데, NMD 시리즈만의 시그니처가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아론헤드 옆에 측면에 이렇게 TPU 고무가 박혀 있어서 되게 독특한 컬러감을 만들어주곤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커피색 같은 느낌의 신발을 구매한 건데요. 가피의 겉표면도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 커피를 담고 있는 가만이라고 해야겠죠. 커피 포대랑 좀 비슷한 질감입니다. 면 소재라기보다 약간 마 소재 느낌? 그런 느낌으로 도톰한 느낌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또 이 신발을 구매를 한 이유가 양말처럼 신는 삭스 타입이라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설포 없이 일체형으로 신기 좋게는 만들어져 있는데 신발 전체 소재가 상당히 뻣뻣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고 벗기 편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신발이 전혀 다른 신발이긴 합니다만 양말 타입의 가피로 되어 있고, 신발끈을 묶는 부분은 이렇게 겉에 되어 있어서 굉장히 착화감이 좋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신발들도 있는데요. NMD S1도 약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너무 밑에가 무거운 거죠. 어떤 느낌일지 좀 신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끈이 약간 노끈처럼 또 되어 있어서 이건 뭔가 커피의 나라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신발입니다. 퍼포먼스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생각이 참 많아지는 신발이기는 하네요. 뒷부분도 양말처럼 되어 있는 일체형 신발이기 때문에 다른 보형물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 약간 도료 같은 게 발라져 있어서 빳빳하고 까칠한 느낌은 좀 듭니다. 마치 고무로 코팅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포대자루 같은 이런 질감의 소재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독특한 분위기가 나고 있기는 합니다. 오설라이트 인솔인데 크게 특이한 점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경계선이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건 뒤쪽에 라인들이 조금 더 깊게 있고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좀 높아서 그 부분은 착화감은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신발을 처음 열어보고 만져본 이런 소감으로는 상당히 독특한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한 것 같다라는 게 되게 큽니다. 진짜 쌀포대 같은 느낌, 뭔가 좀 유기농적인 느낌, 이런 게 좀 있어요. 서브네임이 MAHBS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건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환경단체 같은 느낌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재생 소재나 천연 소재 이런 걸 많이 써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발의 조형 자체는 너무 예쁜데 과장되고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들, 이런 거 분명히 있다. 요걸 조금 감안하고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신은 모습 보여드리고요. 사이즈 팁이라던가 착화감이라던가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디다스 NMD S1을 신고 있습니다. 퍼렐 윌리엄스 휴먼 레이스 콜라보고요. 신발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뻣뻣해요. 그래서 구두 주걱이 없으면 발을 집어넣기 좀 힘든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반호파기는 잘한 것 같고요. 저 같은 칼발한테는 그렇게 조이는 느낌이 아닌데 정상 발볼이신 분들은 답답한 느낌도 있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앞코 쪽 상당히 좀 조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이 정상 발볼이신 분들한테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반업해서 무난한 착화감인데 양말도 두껍지 않았고요. 좁다고 느끼실 것 같기는 하고요. 이 중족부에 아치가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이게 안정환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짚으면 바로 제일 먼저 중족부의 압박이 느껴질 정도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스트 폼이 사실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다른 부위들은 다 꺼져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중족부만 아치가 버티고 있으니까 걸을 때마다 좀 이렇게 눌리는 느낌. 신발 전체는 아래로 꺼지는데 아치가 버티고 있으니 더 많이 지압이 되는 그런 느낌 좀 듭니다. 아치가 있는 건 저는 사실 부담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무난한 스니커즈라고 생각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그 정도로 아치가 높긴 합니다.
신발 전체는 컬러도 딱 겨울 느낌이고 따뜻해서 방화나 겸해서 제가 구매를 한 거여서 상당히 만족스럽긴 합니다만 518g이라는 무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켤레씩을 뒤에 달고 다니는 느낌이니까요. 얼마나 편하게 오래 걸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쿠션이 좋아서 518g까지의 큰 무게가 느껴지지는 않는데 장시간 걸어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아직 섣불리 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진짜 좀 과장이 심하게 되어 있는 신발이 맞긴 하네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진짜 엄청나게 거대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신고 있는 다른 신발들에 비해서 부피가 너무 커요. 앞서서 이제 뭐 아치가 높다거나 무게가 많이 나간다던가 또 부스트 폼이 안에서 푹푹 꺼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좀 종합해 봤을 때는 그렇게 마냥 이상한 착화감은 또 아닙니다. 외형에 너무 치우쳐서 되게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착화감은 오히려 좀 무난한 편이네요. 아치가 좀 높은 스니커즈를 신는 느낌, 좀 무거운 안정화를 신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어서 제가 한번 열심히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발을 막 이렇게 움직여도 빈 공간들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저한테는 넉넉하고 너무 편한 일체감이긴 합니다. 정상 발볼이신 분들은 양말 두께를 조절하면 무난하게 신으실 수 있는 정도의 신발일 것 같아요. 나이키 에어줌 티어런하고 뭔가 분위기도 좀 비슷하긴 하네요. 이 신발도 그렇게 부피감이 없어 보이는 작은 신발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신발하고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휴먼 레이스의 이 신발이 엄청 커다랗게 보이실 것 같긴 합니다. 그 정도로 볼륨감이 좀 많이 살아있는 신발이긴 하네요. 설날 연휴도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라서 오늘은 이렇게 조금 여유 있을 때 명절 끝에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활기찬 2월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